문제달인 신의 손입니다. 공무원 한국사 핵심이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성리학의 수용과 발전이요. 성리학은 남송시대에 주의가 새롭게 주장한 유학의 신경향이에요. 우주의 본성과 우주의 원리를 탐구한다 해서 성리학이라고 했었고, 주의가 탄생시켰기 때문에 주자학, 그리고 송나라 때니까 송학, 그리고 신유학이라고도 해요. 대의 명분을 중시했어요. 성리학이 나오기 이전의 유학의 경향은 경전 작구에 해석을 붙이는 훈고학이 주류였어요. 이제 성리학이 나옴으로 인해서 유학의 철학적인 어떤 성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고려의 성리학은 충렬왕 때 안양이 처음으로 소개를 했고요. 백이정, 이재현을 거쳐서 이색과 이승인, 그리고 정몽주, 길재, 정도전, 권근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고려 성리학의 특성은 실천적 특성을 중시했다는 측면이에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규범들을 제시했고요. 특히 소학과 주자, 가래를 중시했어요. 고려 말의 지배 계층은 권문세족과 신진 사대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권문세족은 친원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의 문불 귀족층, 그리고 무신 집권계의 무신층들이 합류한 세력들이에요. 음소를 통해서 주로 관직에 진출을 했고, 그 지역에 살지 않는 부재지주 출신의 대농장 소유주들이었어요. 불교랑 친했고요. 기철과 이인임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반면에 신진사대부는 반원적 성향이 강했어요.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했고, 중소지주 출신과 향리 출신들이 많았고요. 사상적으로 성리학을 수용하고 있었어요. 정몽주와 정도전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신진사대부가 고려 말로 가면 온건파와 급진파로 나눠지게 되는데, 온건파는 고려 왕조를 존속시키는 내에서 개혁을 추구했던 인물들이에요. 목은, 이색, 포은, 정몽주, 야은, 길재, 고려 말에 흔히 말하는 삼은이에요. 하지만 정몽주는 이방원이 보낸 무리들에 의해서 선주교에서 철퇴맞아 죽게 되고요. 이색은 여강으로 향하던 중에 길거리에서 노중 객사를 하게 되어 일각에서는 이방원이 술에 독을 타서 이렇게 보내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하튼 정몽주는 철퇴 맞아 죽었고, 이색은 이색적으로 길거리에서 죽었어요. 길재는 길재야 되겠죠. 어디로? 영남지방으로 가서 뭐해? 과해방, 누구를 만들어? 사림을 형성시키네요. 김숙자에게 학문을 전수했고요. 김숙자의 아들이 바로 영남 사림의 태두라고 일컬어지는 김종직이었어요. 그의 제자들이 김일선, 김경필, 정여창이 있었는데, 이들의 학문이 이현적, 조광조, 서경도, 김한국으로 이어지게 되고, 특히 이현적은 이왕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이왕의 제자들이 영남학파, 정치적으로는 동인을 결성하게 되네요. 그리고 이 서경덕과 김한국의 사상은 이의와 성원으로 이어져서 기호학파를 형성하게 되고, 정치적으로 서인을 결성하게 돼요. 온건파와 반대로 이 급진파들은 고려 왕조는 썩었으니 새로운 왕조를 개창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역성혁명을 통해서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데, 정도전, 권근, 조준 등이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조선을 건국하면서 관학파 그리고 훈구파로 조선 초의 문물을 주도하게 돼요. 조선 초의 지배 세력은 훈구파와 살인파를 들 수 있는데, 먼저 정치 세력을 형성했던 계층은 훈구파예요.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급진파 계열이었었고요. 부국 강병과 중앙 집권을 주장하고요. 대지주 출신이었으며 성리학 이외의 사상에 대해서 관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발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15세기 조선의 제도 정비에 크게 공헌했네요. 이 살인파는 이색, 정몽주, 길재를 중심으로 한 이 온건파 계열이었고요. 왕도 정치와 향촌 자치를 주장하게 돼요. 중소지주 출신이었었고, 성리학 이외의 사상은 철저히 배격함으로 인해서 과학기술을 천시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16세기 이후에 조선의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하튼 16세기 이후에 조선의 사상계를 주도하게 되네요. 이 사림이
이 정계에 진출하는 것은 성종대왕 때예요. 성종대왕은 이 살림 세력들, 아직 때가 묻지 않은 세력들이에요. 이들을 2조 전당과 3사의 언관직, 즉 청요직에 임명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종직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훈구 세력을 견제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성종이 죽고 나서 연산군이 즉위하게 되는데 이 사화라는 것은 살인들이 화를 입다라는 뜻의 사화예요. 4번의 사화가 있었는데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인데 그 중에 연산군 때 2번의 사화, 무오사화와 갑자사화가 발생하게 돼요. 무오사화는 이 김종직의 제자인 김일손이 사초에다가 자신의 스승인 김종직이 지은 조의제문을 실었던 것이 발달이 되는 거예요. 조의제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의제를 조상하는 글이에요. 의제는 초나라의 왕이었었는데 그의 숙부 항우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훈구 세력 입장에서는 특히 이극돈이라는 사람은 김일손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팽배했어요. 김일손이 평소에 자신의 비리 사실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은밀하게 사초를 입수해서는 이극돈과 유자광이가 김종직이 지은 조의제문은 수양대군이 단종의 왕위를 찬탈한 것을 비유한 것이다 라고 연산군에게 이렇게 무고하게 됐던 것이죠. 연산군은 대노하겠죠. 왜냐하면 세조대왕은 자신의 친할아버지니까. 그래서 이미 죽어있는 김종직은 무덤에서 파내서 부관 참시를 시키고 김일손은 능지처참하게 됐던 것이에요. 이렇게 많은 살인들이 죽게 되거나 또는 유배를 가게 됐는데요. 그로부터 6년 후에 갑자사화가 발생하게 돼요. 갑자사화는 연산군이 자신의 생모인 윤씨가 폐비되어지고 사약을 받고 죽은 사건이요. 즉 폐비 윤씨 사사사건을 구실로 삼아서 이때는 훈구파, 살인파 가리지 않고 이렇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훈구파의 권신이었던 한 명에는 이미 죽었었는데 그 무덤을 파내서 역시 부관 참시시키고요. 무오사화 때 죽음을 면하고 평안도로 유배를 갔던 김굉필이 있었는데요. 무오사화 때 김굉필이가 평안도에 유배 가서 조광조에게 자신의 학문을 전수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갑자사화 때 김굉필이 이번에는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되네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게 바로 갑자사화였어요. 중종 때 중종은 중종반정을 통해서 즉위하게 된 임금인데 살인민 조광조를 등용해서 개혁 정책을 펴게 돼요. 그런데 조광조의 개혁이 너무나도 급진적인 개혁들이었어요. 개혁 내용을 보면 유양소를 폐지하고 향약 시행할 것을 주장하게 되고 현량과라고 해서 살인들을 무시험으로 추천받아서 관직에 등용시키는 제도인 이 현량과 제도 실시를 주장하게 돼요. 도교와 관련되어 있는 소격소 폐지를 주장했고 소학포급을 주장했으며 방납 폐단을 시정해서 이 수미법으로 바꿀 것을 주장하게 돼요. 결정적으로 위운 삭제를 주장하게 되는데 위운은 거짓된 공훈이라는 뜻이에요. 즉 중종 반정 때 공훈이 없는데도 가짜 명단으로 이렇게 공훈이 있다라는 그런 이 가짜 명단을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게 되는데 이게 훈구파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오게 돼요. 훈구파가 이 모략하는 데는 모함하고 참소하는 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나뭇잎에다가 이렇게 단맛이 도는 꿀 같은 것을 이렇게 발라서 벌레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갉아먹게 되겠죠. 갉아먹고 나서 보니까 주초라는 이렇게 한자가 나오게 됐는데 요걸 합치면 조자가 되는 거예요. 즉 주초 위양 사건, 조씨가 왕이 된다는 사건으로 이거를 만들어서 조광조를 사사하게 되고 그리고 다수의 살인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아주 기묘한 방식으로 이런 역무 사건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런지 이름도 기묘사화예요? 아니고요. 기묘년에 일어난 사화라 기묘사화인데 역시 방법이 기묘했어요. 명종 때 을사사화가 발생해요. 을사사화는 외척 간의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화예요. 유님이라는 사람은 중종의 제1계비인 장경왕후의 오빠 되는 사람이고, 윤원영이라는 인물은 중종의 제2계비인 문정왕후의 동생인 사람인데, 유님을 따르는 일파를 대윤, 윤원영을 따르는 무리들을 소윤이라고 했어요. 똑같은 윤씨이기 때문에 대윤, 소윤으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던 차에 장경왕후의 소생이 인종으로 이렇게 즉위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인종이 8개월밖에 못 살고 죽게 되거든요. 그러자 배다른 동생, 즉 문정왕후의 소생인 경원대군이 명종의 즉위를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소윤, 윤원영이 실권을 잡게 되고 유님을 비롯한 이 대윤파들을 제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유님은 여기서 사약을 받고 죽게 되고요. 많은 살인들이 이렇게 화를 당했어요. 이게 바로 을사사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을사사화의 연장선상에서 양재역 벽서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건 정미사화라고 해요. 척신계열의 정언각, 척신계열은 왕실에 외척되는 세력이에요. 이 정언각이가 양재역에서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을 비난하는 익명서를 우연히 발견했다고 하면서 고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양재역 벽서 사건으로 인해서 유님 집안이 이번에는 또 한 번 이렇게 박살이 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언적 성리학자, 주리론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이언적도 이때 유배를 가게 되네요. 성리학자 편을 보면 선구자가 이언적이에요. 주리론의 선구자예요. 일강심목소라는 상소를 올리게 되는데, 올바른 정치의 도를 말한 건데 그 중에서 일강은 바로 왕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제시하는 게 일강이고요. 그리고 이 왕의 바른 마음가짐 갖기 위한 이런 수단, 방법에 대한 이런 내용이 신목이에요. 이런 일강 신목소라는 상소를 올려서 자신의 정치 사상을 드러내보고 있고요. 영남지방의 선배 성리학자인 손숙돈이라는 사람과 조한보라는 사람이 무국태국 논쟁을 이렇게 벌이게 되는데, 이들의 사상이 장자의 사상과 불교적 색채가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두 사람의 사상을 모두 비판해요. 주리론적 관점에서 무국태국론을 전개하게 됐던 것이죠. 그의 사상은 이언적 수필 고본 일괄에 담겨 있고요. 옥산 서원에 보관되어 있어요. 이언적의 이러한 주리론 쪽 이 사상은 이황에게 큰 감동을 주게 되고 그에게 영향을 미치게 됐던 것이에요. 서경덕이라는 인물은 주기론의 선구자예요. 태어설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이 우주에는 무궁무진하고 영원한 기들이 이렇게 충만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 기의 본질이 태어라는 거예요. 이게 태어설의 핵심 내용이에요. 기 이론론을 제창하게 돼요. 이가 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둘러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 중심의 사상이에요. 이 서경덕의 주기론은 이에게 계승되어지네요. 조식은 남명학파, 그의 제자들 합쳐서 남명학파라고 하는데, 평소 경과 의가 새겨진 검을 차고 다녔고요.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하면서 그의 문화 중에서 이 문화생들 중에서 임진왜란 때 의병장들이 유난히 많이 배출되어졌는데, 바로 이거는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한 남명 조식 선생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이왕의 이론을 보면 이왕은 주리론이에요. 인간 심성의 근원인 이를 강조해요. 그리고 이기이원론을 이렇게 주창하게 되는데, 이라는 거는 아주 순선한 존재고
기라는 거는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는 존재이다. 혼재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기대승과 이기호발설에 대해서 4단 7정의 논쟁을 벌였어요. 그의 철학의 성향은 근본적이면서도 이상주의적 성향이었고요. 저서로는 성악 10도, 다시 말해서 이 군주 역할을 강조하는데 그 10도라고 이름이 붙었던 이유는 뭐냐면 10개의 도식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악 10도라는 저서가 있고요. 주자서절여라는 이런 저서가 있어요. 성악 10도와 주자서절여 군주 역할을 강조했어요. 예한 향약을 만들었고요.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에 이렇게 액자를 하사해 줄 것을 명종에게 건의했죠. 그래서 백운동 서원을 우리가 사액서원이다 또는 소수서원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의 가르침으로 영남학파가 형성되어지는데 김성일, 유송룡 등이 있었고요. 그의 제자들이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에 많이 끌려감으로 인해서 일본 성리학 발전에 본의 아니게 기여하게 됐던 것이죠. 이의 이론은 주기론으로 압축해 볼 수 있는데 현실 세계를 구성하는 기를 강조했어요. 이통기국론이라고 해서 이왕이 말한 것처럼 이는 순선하고 기는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는 단지 보편적이고 두루 통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는 국한적일 뿐이다 라는 이통기국론을 주장하게 돼요. 순선하고 뭐 비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만물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모두 강조했고요. 그리고 사회 경장론, 현실개혁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미법과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네요. 성향이 현실적, 개혁적 성향이에요. 그의 저서를 보면 이 똑같이 이왕이 군주 역할을 이렇게 강조했다면, 올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 군주 역할을 강조했다면, 이인은 신하 역할을 강조하는 성학지묘라는 저서를 남겼어요. 그리고 통치체제를 정비하고 수미법을 제시하는 동호문답이라는 게 있었고, 도학입문서인 경몽요결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교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의 저서들이. 그러니까 일단 이의나 이왕 중에 하나만 외우세요. 이의를 외우면, 이의는 과거에서 장원급제를 9번이나 했잖아요. 그래서 그를 구도장원공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9번씩이나 어떻게 1등을 해요. 굉장히 집요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의는 집요한 분 해서 성악, 집요, 동호, 문답 이렇게 묶어서 외워주시고, 이왕은 나는 황이야, 성악, 10도, 주자서절여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고요. 이는 해주 향약과 서원 향약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기호학파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줬는데요. 그의 제자들이 바로 김장생과 송시열이에요. 김장생은 우리나라 예학의 독보적인 인물이에요. 호는 4개였고요. 가래 집남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예학을 총정리를 했네요. 예시 문제. 조선 성리학의 학설이나 동향을 시기순 바르게 나열한 거. 기역을 보시면 기역은 경장이니까 2겠죠. 이분은 16세기 말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니은은 서경덕이죠. 태어설이니까 서경덕의 태어설은 1544년 이렇게. 정지훈의 천명도 해석을 놓고 4단 7정, 기대승과 4단 7정론을 논쟁을 벌인 사람이 바로 이황이었죠. 명종 때니까 1559 이황이요. 리을이 바로 조광조죠. 조광조는 16세기 초로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조광조가 가장 빠르네요. 리을, 리은, 디귿, 기역 해서 3번이 정답이네요. 감사합니다.